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잘못된, 어렸을 때부터 양심 형성도 안 되고 또 행동 거지도 잘못되고 인격이 왜곡되고 반사회가 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해서 병에 걸리는데 성격 장애하고 병에 와요.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고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어서 제일 고치는 그 길은 행동요법을 주로 써야 됩니다. 행동요법. 요법과 인지치료법. 인지치료. 이런 방법을 처음에는 쓸 수밖에 없어요. 행동요법과 인지치료 방법론을 먼저 써서 어느 정도 병치료를 할 만한 때까지는 이런 걸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동요법이나 인지치료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어서 정신분석 치료나 통찰 정신분석 치료하고 무엇이 다르냐? 행동요법이나 인지치료는. 관계맥기어 치료에 있어서 행동요법이나 인지치료의 원칙은 주로 학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 learning. 다시 말하면 환자가 왔을 적에 학교도 안 갈라 한다, 뭐 가면 왕따 한다고 막 싸운다, 그 다음에 또 집에 들어앉았다, 또 느닷없이 어머니를 때린다, 이런 애들이 있죠. 어떻게 치료하냐 이게요. 그런데 보고 어렸을 때 어쨌냐, 뭐 자유연상 해라 하면 합니까? 예? 하지도 않아요. 안고 뭐 휙 나가버리고 이래. 그러면 처음에는 행동요법과 인지치료를 적용해야 돼요. 행동요법과. 행동요법과 인지치료는 새로운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학습이지. 릴러닝을 시켜야 돼요. 릴러닝. 여지껏 잘못 학습된, 잘못 배운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새로운 학습, 릴러닝을 시키는 것이 행동요법과 인지치료 등의 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어렸을 때 젖 먹을 때 생겼든 말았든 간에 우선 18살짜리가 이렇게 할 때 얘는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되나? 행동을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애 같으면 어떻게 학교를 가게 만드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그랬더니 인지치료나 행동치료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현재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그걸 봐야 돼요. 현재 책을 잘 읽는가 못 읽는가? 학교를 가는가 안 가는가? 또 친구들을 만나면 막 째리 본다고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데 초점을 맞춰요. 이러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이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그래서 눈을 깜박깜박 하는데 뭐 또 계속 안절부절 하는 아이, 남하고 만났다 하면 싸우려는 애, 전부 반복하는데 현재 반복되는 걸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얘가 뭐 그런거리가 빨리 가든가 가다가 또 왈칵 넘어지는 거는 왜 이러나? 또 어떤 사람은 왔다가도 모두 이제 모이자 하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죠? 앉아 있나요? 안 있고 막 휙 나가버려. 나가다가 저쪽 신촌까지 가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헐레벌레 또 다시 와. 와가지고 참석해가지고 막 나를 왜 무시했냐고 또 대판 싸워. 무시 안 해도 무시했다고 그래.
아까 눈 흘기는 거 보니까 날 보고 했다고. 사람 죽을 노릇이지.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행동요법이나 인지치료는 치료의 가장 초기,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는 이런 치료를 우리 병원에서도 나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처음에 뭐 이런 어떤 수준에 가지 않는 사람을 자꾸 심청심리를 따지고 뭐 보호덕의식이 어떻다느니 어릴 때 뭐 꿈을 뭘 꾸냐 이런 거 하자 흥미도 없어요. 당장 있는 걸 해주는 게 우리 행동요법의 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환자에게, 그 사람에게 당장 압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이걸 찾아냅니다. 압력 주는 요인. 이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밥을 먹다가도 또 쫓아나가고 또 거품을 품고는 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당장 압력을 주는 것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원인, 어떤 사람은 저런 원인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왔다가 지금 갔지 아마 처음은 갔나? 저 바퀴벌레가 두려워서 왔다는 사람 어디 있나요? 갔나요? 갔네. 그래서 오늘 처음 왔는데 바퀴벌레가 무섭다는 거지. 무서워가지고 그 바퀴벌레 보면 막 벌벌 떨고 이래 오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이한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인지요법과 행동 치료를 할 적에는 반드시 의사와 환자가 협동 치료를 해야 된다. 환자의 협조를 받아내야 돼. 콜래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콜래보레이션. 뭐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걸 한 번씩 해놓는 것도 좋겠죠. 젊은이들은 영어도 배우면 좋잖아요. 한번 따라해줘. 협조, 콜래보레이션. 그러니까 의사 혼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치료받는 이가 협조를 해줘야 돼. 치료받는 이가. 그리고 치료받는 이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이 치료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때 봐도 99%는 끝까지 잘 있는데 1%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협조가 안 돼가지고 가버리거나 몇 차례 화장실에 드나들다가 가버리거나 이렇게 돼요. 그 치료가 안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내는 게 이 행동요법의 중요한. 그 다음에는 행동이나 인지치료의 다섯 번째 원칙은 상대방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봐주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비록 학교는 가기 싫고 성적은 나쁘고 하더라도 요러요러한 점은 장점이 아니냐. 장점을 찾아내서 용기를 주는 게 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관계 맺기의 치료도 처음에는 행동치료, 인지치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관계 맺기를 다시 해가지고 살아나가고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첨가하려 하는 것은 순전히 행동요법이라든가 인지치료의 눈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하는 통찰 정신 분석 치료,
통찰 정신분석 치료에 안목을 깔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통찰 정신분석 치료에 안목을 깔고 그냥 뭐 행동치료가처럼 그때 버릇이나 고쳐주면 낫는다. 그렇지 않다 이지.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더라도 그 사람 전체 인간을 봐야 됩니다. 이 통찰 정신분석 치료적 안목이라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깊은 무의식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 방어 기제를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치료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를 들면 부산에 간다, 차를 몰고 나간다 할 때는 부산까지 간다는 전체 픽처를 먼저 잡아야 돼요. 잡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나가나요? 서울을 가가지고 빠져나가죠. 그래서 수원으로 저리 가죠. 가면 당장 눈앞에도 보지만은 눈앞에 보는 거는 인지치료고 행동치료인데 멀리 가는 거는 부산까지 간다. 이걸 정해놓고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거 알겠습니까? 서양은 정신분석 치료만 해요. 우리는 통찰 정신분석 치료인데 여기에는 아까 인지치료, 행동치료 하는 게 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치료법을 선택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에 나오는 큰 나무 장작을 팰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끼가 필요하죠. 또 조그마한 뭘 따듬어 가지고 뭘 만들려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끌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또 톱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여러 도구를 쓴다 이거지. 치료법이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겠죠? 이거는 단지 하나의 무슨 예의로서 관계 맺기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행복의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관계 맺기 치료는 막 그렇게 하고 뭐 시간이 많이 얼마 갔나요?